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계열의 대표적인 전공인 문사철, 그 중에서도 지원군과 합격군 스펙트럼이 가지각색의 이유로 다양하게 구성되는 철학과의 2023학년도 관련 전공 모집 인원과 전형 정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콘텐츠에서는 그간 나타났던 전형적인 철학과의 지원 및 합격 전략의 양상보다는 최근에 들어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철학과 지원 및 합격 전략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니까, 철학과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콘텐츠 이외에도 철학과에 진학하면 취업이 안 된다는 오해에 대한 분석 및 철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2021학년도 주요 대학 철학과 모집 인원 정리 콘텐츠와 더불어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철학과 합격 사례를 분석했던 철학과 합격 사례 분석 콘텐츠도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오늘 콘텐츠의 단일 키워드인 철학 키워드 포함 전공 모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를 살펴보시기 이전에 한 가지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철학과 자체가 인문계열 전공의 대표적인 전공인 만큼 굳이 철학과 개별 모집 단위가 아니더라도 인문계열 공통 모집 단위로 입학한 이후에 전공 선택을 통해서 철학과로 진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공이라는 점입니다. 대학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으나 성균관 대학교처럼 철학과 개별 모집 단위보다는 인문계열 공통 모집 단위로 입학을 한 이후에 전공 선택을 통해서 철학과로 진입하는 것이 훨씬 쉬운 느낌의 대학들도 종종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지원 전략을 구성하실 때 꼭 철학 키워드 포함 전공만 카드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최상위권 대학교 철학과 지원군 및 합격군에서 조금씩 지분이 커지고 있는 최근의 철학과 합격 사례 양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니까, 철학과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용이 조금 길어도 잘 집중해서 영상을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핵심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의 어휘적 정의 자체가 세계와 인간에 대한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과 그 대상에 대한 탐구가 주가 되는 학문인 만큼 최근 사회적 측면에서나 과학적 측면에서나 엄청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고찰과 논의 역시 빠질 수가 없는데요. 오늘 석소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철학적 측면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 방법은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한 순수한 학문적 탐구보다는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학적 쟁점을 다루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공지능이 상용화되어가는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어떠한 철학적 관점과 이론에서 살펴보아야 할까 정도로 들 수가 있는데요. 순수한 철학적 사변에 의존해서 이루어져 있고 연구되는 순수 철학과 철학이 아닌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해 해당 학문 분야의 내용보다는 근본적인 원리와 방법론적 접근의 관점에 대해 고찰하고 연구되는 응용 철학 중에서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문학적 그리고 사회과학적 쟁점에 대한 철학자의 시선으로서의 고찰에 가까운, 즉 응용 철학의 범주에 속하는 철학의 하위 분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보다 편합니다. 석소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철학이라는 학문의 역사가 긴 만큼 또한 어휘의 의미 그대로 고찰과 사상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는 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런 탐구는 굳이 철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만 할 수 있는 탐구가 아니라 다른 인문계열 및 사회과학 계열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할 수 있는 탐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듯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점은, 이러한 관점으로 꾸준히 탐구를 하면서 최상위권 대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 대부분이 수학 관련 역량은 논리학, 분석철학, 수리철학 중심으로 기본과 먼저리 정도만 어필하고, 대부분의 자기소개서 및 면접 소재와 스토리라인은 순수 철학적 흐름을 따라가던 기존의 철학과 지원군 및 합격군과는 다르게, 기존까지는 메인스트림이었던 순수 철학에 대한 탐구는 기본과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채우고, 딥러닝을 비롯한 신경망 인공지능에 대한 수학적, 과학적 관점의 이해도와 사회과학적 활용 쟁점을 메인 스토리라인으로 잡은 학생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는 학생들이 많을 듯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핫한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범주 안에서 진행되는 보통의 토론 및 담론 규모와는 다르게, 위에서 석소장이 말씀드렸던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AI 자동화의 원리 탐구 및 이해,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와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의 분류, 대체 가능한 일자리가 차지하는 사회적 생산성 비율 분석, 현실적으로 AI 대체만으로 발생하는 로봇세와 같은 세금만으로는 기본소득 재원을 완벽히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증명, 기본소득 관련 현 사회적 담론과 AI 시대 자본주의 종말론에 대한 비판, AI의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직업 등장의 가능성 제시, 이를 위한 AI 연계형 생애주기 일자리 교육의 필요성 어필과 교육 예산 및 정책 편성 탐구로 이어지는 탐구를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문학적 접근보다는 사회과학적 접근에 가깝기는 하지만, 탐구 과정의 전제가 된 복지와 정의라는 철학적 개념을 최근의 트렌드인
인공지능과 엮어서 해석을 해냈다는 점과 더불어서 내신과 비교과로 증명이 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진솔함, 그리고 이런 이해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자신만의 논리 구축 및 성립의 과정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학과 인공지능의 조합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보다 쉬운데요. 결과적으로 요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막연히 인공지능이 시대적 트렌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일반적인 학생들과는 다르게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공신경망이라는 인간의 사고 흐름 원리를 모방한 기술에 대한 깊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일으키고 있는 파장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철학적 쟁점들을 다루는 것을 핵심 역량으로 어필하는 학생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보통은 1학년 때만 이수하는 통합과학 성적은 물론 수학 성적이 우수한 것은 당연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석 소장이 소수에 불과한 이러한 양상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만 하는데, 석 소장이 이러한 합격군 양상을 중요하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융복합 역량 요구의 강화로 인해서 이중 전공과 복수 전공의 제한이 비교적 낮아지고 특이한 연계 전공도 빈번하게 개설되고 있는 최근 대학가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이 학생들이 낮은 수학 성적으로 인해서 경영, 경제 등 상경 계열을 지원하지는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학교 네임밸류는 높이고 싶어서 결국 철학과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하는 대다수의 학생보다 단기적인 관점인 입시 측면에서나 장기적인 관점인 진로 측면에서나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취업시장의 통념상 동일 네임밸류라면 상경 계열보다는 철학과 입학 난이도가 훅 낮아진다는 점도 해당 전략을 고려해볼 만한 지극히 현실적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방금 석 소장이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우선 단기적인 입시 측면에서는 성적과 비교과 측면에서의 비교 우위를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을 보면 상경 계열에 지원해도 페널티 없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수학 성적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지원군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띌 수밖에 없을 뿐더러 비교과 측면에서 보면은 수학을 못해서 수학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고전적인 철학 담론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루는 대다수의 기존 철학과 지원군 및 합격군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특이한 탐구 과정과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구 주제와 흐름만 잘 정돈한다면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대학과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즉 차별성이 뛰어난 지원자로 여겨진다는 의미와도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진로적인 측면에서는 이과적 역량과 사고에 익숙하다는 점을 비교 우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해당 전략을 통해서 대학교에 합격한 제자들의 근황이나 졸업 현황을 들어보면은 고등학교 수준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쌓아온 수학과학적 역량을 토대로 입학 자체는 철학과로 해도 졸업 자체는 문학사 단일 학위가 아닌 플러스 알파 복수 학위를 보유한 채 학부 과정을 마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특히 지원 전략의 측면에서는 난이도를 고려해서 후순위로 밀렸던 상경 계열 학위를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취득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으니까 이과적 역량은 충분하지만 상경 계열 관련 비교과가 충분하지 못해서 동일 네임밸류 대학의 상경 계열 지원보다는 한 단계 낮은 네임밸류 대학의 상경 계열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전략에 대해서 석 소장이 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입시 자체가 상대평가로 운용되는 시스템인 만큼 최상위권 네임밸류 대학의 철학과에서 이러한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꽤나 큰 배짱과 절대적으로도 우수한 이과적 역량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겠지만, 중위권 네임밸류 대학의 철학과에서 이러한 전략을 쓰는 것은 지원군 대비 우수한 이과적 역량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일 네임밸류의 대학이라면 상경 계열보다는 철학과의 입학 난이도가 훅 낮아진다는 점은 대학교 네임밸류 관계없이 적용되는 요소일 뿐더러 고전적인 철학적 이론과 접근 방법만으로 순수하게 해석을 하기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자 학문 자체가 야기하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에 대학과 입학사정관 측면에서도 규모가 가지각색이기는 하겠지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철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그 정체를 명확히 정의내리기가 어렵고 범위 역시 무지막지하게 넓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물론 과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여러 주제들을 접목시키기가 좋은 학문이 철학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